안녕하십니까. 동탄벤츠 김지한 부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약간 민감한 주제예요.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지리자동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벤츠 고객님이나 아니면 벤츠를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리와 저희 벤츠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 이산이 잘 키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지리자동차는 자체 브랜드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유럽 브랜드를 인수하는 작전을 세웠어요. 중국 막대한 자본으로 인해서 유럽 브랜드를 계속 인수하게 됐거든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볼보예요. 그리고 볼보를 인수하게 되면서 볼보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의 자본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서 폴스타도 있고요, 로터스도 있고, 그리고 링크앤코까지 다 인수하게 되죠. 심지어는 얼마 전 찍었던 르노 자동차까지도 인수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2018년도에 벤츠 지분율 거의 10% 가까이를 또 인수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벤츠가 모르게 인수 작전을 펼쳤어요. 벤츠 측에서는 엄청 당황을 했죠. 그래서 벤츠 경영진들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벤츠라는 브랜드가 약간 보수적이지만 중국 자본을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걱정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었어요. 중국이 막대한 양의 판매량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게 한 가지의 걸림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AI 산업과 배터리 산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벤츠가 기술적으로 조금 중국한테 좀 떨어졌다, 그런 단점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규모 생산 플랫폼 자체도 생산 기지가 현저히 부족했다, 그런 벤츠의 단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리자동차와의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죠. 벤츠는 원래가 차를 만들 때도 엔진, 미션, 전체 부품에 대해서 벤츠가 다 만들겠다였는데 그런 철학에 대해서 약간 뒤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벤츠는 혼자 이제 다 하지 않겠다, 같이 협력을 통해서 무한 경쟁,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철학을 또 비추죠. 그래서 이제 지리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 첫 번째 목표가 스마트였어요. 벤츠가 인수한 기업 중에서 스마트라는 차가 있었어요. 유럽 시장에서 작은 차량으로 대중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차량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거를 지리자동차에게 협력 의뢰를 하게 되죠. 일단은 지분율 벤츠 50%, 지리자동차 50%에서 이 스마트라는 브랜드를 살려보자.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벤츠가 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의 기반은, 그리고 생산까지도 이거는 지리자동차가 맡게 되죠. 벤츠가 중국 플랫폼을 쓰는 게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이라는 것 자체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조금 따라줘야 되고요, AI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는 순간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리자동차와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벤츠의 그 자부심은 차량의 설계예요. 안전성, 그런 거 설계를 워낙에 잘 만드는 브랜드가 벤츠다 보니까 특징은 설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3를 벤츠가 자체 기술력으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레벨 3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엔비디아랑 이번에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OS를 만들어요. 그것 또한 벤츠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는 약간 뒤처지다 보니까 지리자동차의 그 기술력이 필요했어요. 중국 자동차의 배터리 공급망도 가장 필요했죠. 그렇게 해야 벤츠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의 결합은 이번 스마트카에 대해서 그 성공적인 사례를 나타낼 수 있는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벤츠에 장밋빛 인생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단점도 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은 이 프리미엄 시장에 대한 벤츠의 이미지가 하락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단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술력에 대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벤츠가 중국화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팁이 있어요. 일단 벤츠는 중국 내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게 너무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현지 생산도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글로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단가가 가장 큰 메리트잖아요. 일단 현대자동차는 중국을 피해가는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배터리 시장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자동차는 중국을 피해서 어떻게든 간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벤츠는 아니에요. 우선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협업을 해야 돼요. 앞으로 벤츠는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같이 가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에 대한 그 기대치는, 일단 벤츠는 이 볼보처럼 지리자동차와의 일단은 어느 정도는 협업은 이루어지지만 그 선은 그대로 유지는 할 것 같아요. 벤츠의 프리미엄은 그대로 유지하고 철학도 유지하고 감성도 유지할 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자동차도 그걸 원해요. 볼보 자동차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리자동차의 간섭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볼보에 대한 철학을 그대로 밀어줬어요. 그것도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죠. 그거를 벤츠도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점은 이거예요. 중국 프레임폼을 쓰는 벤츠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청자님들이나 벤츠를 구매하시려는 고객님들, 그런 분들이 약간 걱정 어린 시선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발받쳐서 진행 안 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큰 선두주자가 폭스바겐이에요. 폭스바겐은 지금 현재 중국과의 협업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BMW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벤츠가 이를 앞장서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리자동차가 왜 벤츠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장 큰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이 벤츠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서슴없이 댓글 한번 남겨주시죠. 지금 중국과의 협업이 필요한지, 아니면 중국과의 협업은 필요 없다, 독자적으로 벤츠 네 스타일대로 가라,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죠. 일단은 각 브랜드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는데 중국은 벤츠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벤츠도 고민 끝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러면서 지금 CLA부터 지리자동차의 협업을 통한 그 엔진이 개발돼서 나올 거예요. 이것 또한 글로벌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라는 벤츠 철학이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배터리 부분이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가장 선두주자에 올라와 있어요. 벤츠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콧대 높인 벤츠가 살아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자체가 꼭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유익했다 생각해 주시면 꼭 한번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감사합니다. 빠빠이.